김말순 씨의 사연은 그 어떤 드라마보다도 극적이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사망 진단을 받았고 사망 신고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장례를 준비하던 중 남편이 관에서 깨어난 극적의 사연입니다. 우선 사연을 읽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김말순 씨는 1949년생입니다. 올해로 73이 되었고 삶의 절반 이상을 한 남자의 아내로 살아왔습니다. 남편 김병수 씨와는 23, 그리 늦지 않은 나이에 혼인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맞선을 통해 결혼하는 게 흔한 일이었고 두 사람 역시 서로에 대해 잘 모른 채 가정을 꾸렸습니다. 하지만 살아온 세월만큼은 가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싸우기도 했고 화해도 했고 함께 늙어갔습니다. 그렇게 김말순 씨는 어느새 이 사람 없이는 하루도 못 살겠다. 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이미 오래전부터 남편을 내 몸의 절반처럼 여기고 있었습니다. 남편 김병수 씨는 전기 기술자였습니다. 젊을 적에는 늘 사다리 하나 들고 건물 외벽에 매달리거나 전선을 정리하느라 손에 기름이 묻은 채 퇴근하곤 했습니다. 정년 퇴직을 하고 난 뒤에도 말순 씨는 남편을 볼 때마다 이 사람이 그렇게도 부지런히 살아왔구나 싶어 괜히 짠하고 미안한 마음이 들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을 직접 전한 적은 없었습니다. 늘 무뚝뚝하게 밥 먹어요. 약 챙기세요. 정도만 말했을 뿐 정작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는 말을 건넨 기억은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2023년 12월 한겨울이었습니다. 그날은 아침부터 유난히 바람이 매서웠습니다. 말순 씨는 새벽부터 잠이 깼습니다. 옆자리엔 남편이 등을 돌린 채 숨소리를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 숨소리가 점점 더 작아지는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김병수 씨는 몇 년 전부터 협심증 진단을 받았고 매달 병원에 들러 약을 조절하며 생활해 왔습니다. 2달 전엔 가슴이 조이는 통증을 호소하며 큰 병원 응급실에 실려갔던 적도 있었고 최근엔 혈압이 급격히 낮아져 입원까지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병원 가기를 싫어했습니다. 의사들 하는 말 다 거기서 거기다. 어차피 나이 들면 다 아픈 거지. 그런 말을 하며 늘 진료실에서도 간단한 검사만 받고는 빠져나오듯 돌아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남편을 붙잡고 제발 정밀 검사라도 받아보세요. 라고 말하면 돌아오는 건 한숨 섞인 나 아프면 당신이 더 힘들잖아. 라는 말뿐이었습니다. 그날도 김병수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이라 창밖은 아직 어둑했고 TV에서는 새벽 뉴스가 조용히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말순 씨는 생강을 손질해 작은 냄비에 차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자주 속이 메스꺼우니 아침마다 따뜻한 생강차를 마시게 하던 게 벌써 반년이 넘었습니다. 당신 약은 챙겨 두셨어요? 어제는 저녁도 안 드셨잖아요. 응, 먹었어. 근데 이 노란 약은 먹어도 먹은 거 같지가 않아. 그는 말끝을 흐리며 고개를 살짝 떨군 채 기침을 했습니다. 기침 소리는 예전보다 훨씬 가라앉아 있었고 말순 씨는 그게 몹시 마음에 걸렸습니다. 내가 당신 약봉지에 날짜별로 표시해놨어요. 노란 약은 저녁, 초록 약은 아침, 하얀 건 필요할 때만 먹으라는 거잖아요. 또 헷갈렸죠? 요즘은 눈도 잘 안 보여서 그냥 먹는 거야.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는 손등으로 입을 막은 채 다시 한번 조용히 기침을 했습니다. 말순 씨는 냄비를 불에서 내리며 속으로 오늘은 꼭 병원에 다시 가보자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마음먹은 그 순간이 그녀가 남편에게 같이 병원 가자는 말을 끝까지 하지 못한 마지막 기회가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김말순 씨는 조심스레 생강차를 덜어 컵에 담았습니다. 손에 잔을 쥔 채 남편에게 다가가며 웃음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거 마셔요. 따뜻할 때 마셔야 속에 좋다니까. 김병수 씨는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잔을 받아들었습니다. 컵을 들어 올렸지만 입에 대지는 않고 한참을 들고만 있었습니다. 왜 안 마셔요? 쓰지도 않은데. 그냥 냄새 좋다. 당신이 끓인 거, 난 향만 맡아도 좋더라. 그 말에 말순 씨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런 말은 남편이 평생 동안 거의 해본 적이 없던 말이었습니다. 늘 무뚝뚝하게 말보단 행동으로 마음을 표현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날따라 유난히 부드러웠습니다. 갑자기 왜 그런 말을 해요? 어디 아파요? 아니야. 그냥 문득 이 차 냄새가 예전 생각나게 해서. 그는 다시 눈을 감은 채 생강차를 조금 마셨고 이후 잔을 탁자에 놓고 몸을 소파 깊숙이 묻었습니다. 말순 씨는 찜찜한 기분을 떨쳐내지 못한 채 부엌 정리를 하며 계속 남편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10분쯤 지났을 무렵 그녀는 또 한 번 남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당신 오늘 병원 한번 갈래요? 어제도 잠 제대로 못 잤잖아요. 그 기침도 걱정되고. 대답이 없었습니다. 처음엔 졸고 있나 싶어 다가갔지만 그의 몸이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등은 굳은 듯 펴지지 않았고 손끝은 이상하리만치 차가웠습니다. 입술색도 푸르스름했고 얼굴 전체가 창백했습니다. 여보, 왜 그래요? 그녀는 당황한 얼굴로 남편의 어깨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몸은 고정된 듯 움직이지 않았고 머리는 힘없이 고개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말순 씨는 본능적으로 무언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안 돼, 여보! 눈 좀 떠봐요! 여보!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가슴에 귀를 대었습니다. 숨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맥박도 잡히지 않았고 남편의 손은 마치 냉장고 속 철판처럼 식어 있었습니다. 패닉 상태에 빠진 그녀는 전화기를 움켜쥐고 119를 눌렀습니다. 목소리는 떨렸고 말을 더듬었으며 눈앞은 하얘졌습니다. 남편이 숨을 안 쉬어요. 아무 반응도 없고. 우리 집은요? 구급대원은 그녀를 진정시키며 주소를 확인했고 몇 분 안 되어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시간조차 그녀에겐 영겁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소파 옆 바닥에 주저앉아 남편의 손을 부여잡고 울었습니다. 당신, 나보다 하루 늦게 죽는다며. 왜 약속 어겨요? 잠시 후 문이 열리고 구급대원 2명이 들것과 장비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현장을 확인한 대원들은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작했고 제세동기도 가동했습니다. 심정지 상태, 심폐소생술 시작. 이동 준비하면서 계속 압박 유지. 그녀는 뒤에서 울며 지켜보았습니다. 남편의 몸이 위로 들썩이며 반복적으로 눌릴 때마다 그녀의 심장도 함께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곧이어 남편은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말순 씨는 그 구급차의 빈자리에 함께 탔습니다. 그녀는 손에 땀과 눈물을 가득 머금은 손수건을 움켜쥔 채 살아야 해, 제발 살아줘를 되뇌며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도심 외곽에 있는 큰 병원이었습니다. 응급실은 이른 아침임에도 분주했고 의료진은 남편을 곧바로 안으로 데려갔습니다. 보호자분, 기다리시는 동안 여기에 앉으세요. 심폐소생술 계속 진행 중입니다. 그녀는 대기실 한편 의자에 앉았지만 제대로 앉아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다리를 덜덜 떨며 입을 틀어막은 채 흐느끼고만 있었습니다. 그때 병원 측에서 담당 의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고개를 약간 숙인 채 말했습니다. 가족분 되시죠? 안타깝게도 환자분은
심정지 상태에서 도착하셨고 약 30분간 심폐소생술을 진행했으나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사망 판정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말에 말순 씨는 그대로 고개를 떨군 채 주저앉았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아까까지 생강차도 마셨는데 그럴 리가 없어요. 의사는 말없이 조심스레 사망 확인서를 준비했고 말순 씨는 떨리는 손으로 그 서류를 받았습니다. 종이 한 장, 거기에 심정지로 인한 사망이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사람의 생이 그렇게 간단하게 끝이 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김말순 씨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이 떨렸고 말이 목구멍에서 막혀 나가지 않았지만 억지로 눌러내듯 말했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병원에서. 전화기 너머로 아들의 놀란 숨소리가 들렸고 곧 딸에게도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말이 멈춘 듯 조용한 병원 복도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발걸음, 전화기 벨소리, 간호사의 호출음조차 아무 의미 없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의 시간은 남편의 심장이 멈춘 그 순간부터 완전히 멈춘 듯 했습니다. 1시간쯤 지나 아들과 딸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아들 준석 씨는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딸 은영 씨는 엄마를 보자마자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어떻게 아빠가 갑자기. 어제까지만 해도 괜찮으셨잖아. 왜 아무도 몰랐어요, 왜? 말순 씨는 그런 자식들의 손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내가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 아침에 병원 가자고 말만 했지. 강하게는 못했어. 그게 마지막이 될 줄은 정말 몰랐어. 그날 오후 병원 측에서 사망진단서 발급과 함께 장례 절차에 대한 설명을 마친 뒤 시신은 곧바로 병원과 가까운 장례식장으로 옮겨졌습니다. 장례식장 도착 후 담당 직원의 안내에 따라 김병수 씨의 시신은 입관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모셔졌습니다. 관은 아직 다치지 않은 상태였고 말순 씨는 마지막으로 남편의 얼굴을 보고 싶다고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잠깐만요. 그 전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얼굴 좀 봐도 될까요? 장례식장 직원은 고개를 끄덕였고 말순 씨는 덮개를 살며시 들쳐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여전히 차갑지 않은 손등 위에 자신의 손을 올렸습니다. 이렇게 보내는 거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정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버지 저예요. 아들이에요. 바쁘다는 핑계로 제대로 안 찾아뵌 거 정말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딸 은영 씨도 영정 앞에 앉아 억눌렀던 감정을 터뜨렸습니다. 아빠 고생 많이 하셨죠?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말 한마디 제대로 못했는데. 아빠. 그 모습을 본 말순 씨는 입술을 깨물며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늘 내 걱정만 했어. 본인 몸도 안 좋으면서도 날 먼저 생각했어. 내가 더 먼저 죽어야 덜 외로울 텐데. 그런 말만 반복하던 사람이었는데. 그리고 난 후 남편을 눈에서 떠나보낸 후 그녀는 남편의 영정사진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은 슬픔만이 아닌 후회와 죄책감, 그리고 수십 년의 기억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온 감정이었습니다. 장례식장 직원의 안내에 따라 관은 조심스럽게 이동 준비를 마쳤고 가족들은 대기실에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말순 씨는 조용히 손을 모은 채 마지막 인사를 되뇌었습니다. 당신 잘 가요. 내가 너무 늦게 미안하단 말해서 미안해요. 하지만 당신 덕분에 나 정말 잘 살았어요. 고맙습니다. 그녀는 관 옆에서 고개를 숙였고 눈물이 볼을 타고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그 순간 장례식장 측 직원이 급히 뛰어왔습니다. 놀란 얼굴이었고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보호자분들 지금 죄송하지만 관 안에서 이상한 반응이 있어서요. 예,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화장 전 최종 확인 절차 중에 저희 간호 인력이 신체를 정위치하려다 이상 반응을 감지했습니다. 팔이 약간 움직였다고? 가족들은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김은영 씨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살아있다는 건가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병원에 연락했고 의료팀이 다시 와서 상태를 재확인 중입니다. 가능한 즉시 응급 이송할 예정입니다. 몇 분 후 병원에서 파견된 의료진이 장례식장에 도착했습니다. 의료진은 간단한 장비를 설치하고 심전도와 혈압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심장 박동이 감지되었습니다. 맥박 있어요. 자발 호흡도 조금씩 지금 상태로는 의식이 돌아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직원은 즉시 119에 이송 요청을 했고 관은 곧바로 들것으로 옮겨졌습니다. 장례식장 안은 순식간에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자식들은 물론 말순 씨조차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눈앞 상황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정말 살아있는 거예요? 예, 저체온증으로 인해 생명 징후가 극히 미약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가사 상태라고 부르며 심장 박동이 기계로도 감지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내렸잖아요. 사망 진단서까지 받았는데요. 의사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선 저희도 매우 충격입니다. 의학적으로 극히 드문 경우이지만 아주 낮은 체온과 희귀 심장 질환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 정확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 현상을 아자루스 증후군이라 부르는데 간혹 심폐소생술 중단 이후 자발 맥박이 돌아오는 사례가 있습니다. 병원 측에서도 책임을 통감하고 있으며 우선은 환자 상태 회복이 최우선입니다. 말순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단 한 가지만 생각했습니다. 당신이 정말 돌아온 거야? 다시 살아준 거야? 남편 김병수 씨는 곧바로 병원 중환자실로 이송되었습니다. 응급의학과, 심장내과, 신경과 등 다양한 과에서 동시에 협진이 들어갔고 병원은 보호자 대기실에 가족들을 안내한 뒤 의료진이 나와 조심스레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현재 환자분은 자발 호흡과 미약한 맥박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의식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지만 뇌파 반응이 관찰되고 있어 희망적인 상황입니다. 오늘, 내일이 가장 중요한 고비입니다. 말순 씨는 눈물이 멎지 않았습니다. 눈물의 이유는 단순한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녀의 마음속 무게가 갑자기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사람만 줘요. 당신이 다시 살아나서 나한테 미안하다고. 그런 소리 안 해도 돼요. 내가 다 미안하니까. 아들 준석 씨는 병원 복도에서 담당 의료진에게 격앙된 목소리로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사망 진단까지 해놓고 지금 살아있다니 그게 말이 됩니까? 만약 화장해서 아버지 물에 그냥 산채로 태웠으면 어쩔 뻔해서요. 죄송합니다. 보호자분의 마음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건 극히 드문 경우이며 일부는 의학적 장비로도 감지되지 않을 만큼 생명 징후가 미약했던 상태였습니다. 그래도 가족이 장례 절차까지 마쳤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정말 죄송합니다. 현재 저희도 내외부 심사 절차에 따라 원인 규명을 진행 중이며 환자분이 완전히 회복되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말순 씨는 아이들 앞에 손을 내저었습니다. 그만해, 이제 그만 좀 해. 너희 아빠 살아 계시잖니. 책임 묻는 건 나중에 해도 돼. 지금은 그 사람 눈 뜨는 게 제일 중요해. 자식들은 말순 씨의 말을 듣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병원 복도 한편에서 온종일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이틀째 밤이 깊어갈 무렵 중환자실 간호사가 보호자 대기실 문을 조심스레 열었습니다. 김병수님, 보호자분들 잠깐 와보시겠어요? 말순 씨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두 손을 모은 채 떨리는 다리로 병실로 향했습니다. 중환자실 침대에는
산소호흡기를 낀 남편이 조용히 누워 있었고 심장 모니터는 일정한 간격으로 삑삑하고 소리를 냈습니다. 환자분이 의식을 회복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말은 어렵지만 눈으로 반응하고 있으니 조용히 이름을 불러주셔도 좋습니다. 말순 씨는 천천히 침대 머리맡으로 다가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며칠 전 장례식장에서 느꼈던 그 싸늘한 손이 아니었습니다. 온기가 돌고 있었고 손가락 끝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여보 나예요. 말순이 당신 아내요. 나 여기 있어요. 당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순간 김병수 씨의 눈꺼풀이 살짝 떨리더니 천천히, 아주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의 눈은 흐릿했고 빛에 민감한 듯 살짝 찡그렸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순 씨를 바라보는 눈이었습니다. 당신 나 알아보겠어요? 나 당신 손 놓기 싫어서 안 보낸 거예요, 정말.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만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입을 겨우 벌려 아주 작게 겨우 들릴 만큼의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생강차 따뜻했어. 그 한마디에 말순 씨는 무너졌습니다. 그녀는 침대 옆에 주저앉아 남편의 손등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그 장면은 자식들마저 눈물을 흘리게 했고 병실 안은 그들의 숨죽인 오열로 가득 찼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김병수 씨는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여전히 몸은 쇠약했지만 의식은 또렷했고 간단한 대화도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의료진은 회복의 원인을 두고 기적적인 생환이라 표현했습니다. 특히 의사는 말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어렵지만 저체온증 상태에서 생명 기능이 극단적으로 저하되었고 그 상태가 사망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심장질환 환자에게 가끔 이런 사례가 나타나긴 합니다. 보통은 가사 상태라 부릅니다. 또 한 가지 가능성은 심폐소생술 중단 후 일정 시간이 지나 자발적으로 심장이 다시 뛰는 일명 라자루스 증후군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가족분들께는 큰 충격이셨을 겁니다. 병원 측에서도 이번 일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고 있으며 내부 보고와 심사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다만 이 모든 걸 떠나 환자분이 무사히 돌아오신 것이 가장 다행입니다. 말순 씨는 병실 의자에 앉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의료진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다시 살아준 것만으로도 그 어떤 분노보다 깊은 안도와 감사가 가슴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당신들 덕에 살아났잖아요. 나는 그냥 살아준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 말에 의사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병실 안에서의 시간은 더디게 흘렀습니다. 김병수 씨는 말이 느렸고 가끔은 대답 대신 눈짓만 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루하루 정말 조금씩 회복되어 갔습니다. 그날도 말순 씨는 조용히 국을 데워 남편 앞에 놓았습니다. 입맛 없더라도 조금은 먹어야 해요. 그날처럼 아무 말도 없이 누워있으면 난 이제 정말 못 버텨요. 김병수는 숟가락을 들었다가 잠시 말순 씨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그날 당신이 한 말 들었어. 뭐요?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당신 손 따뜻했어. 그녀는 국자 들고 있던 손을 멈추었습니다. 그날 관 옆에서 마지막으로 손을 얹고 속삭였던 말을 그가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당신 정말 들었어요? 내 말 정말로? 그 말 붙잡고 돌아왔어. 그 말에 말순 씨는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경외감과 감동이 뒤섞인 감정의 터짐이었습니다. 병원 생활이 2주를 넘기며 가족들은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아들 준석 씨는 일하던 회사를 잠시 휴직했고 딸 은영 씨는 아이들을 잠시 시댁에 맡긴 채 매일 병문안을 왔습니다. 아빠 저 사실 아빠한테 너무 냉정했어요. 엄마만 고생시킨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진짜 바보였네요.
다시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괜찮다, 살아줘서. 고맙다, 그런 말. 내가 해야지. 아빠 미안해요. 엄마 힘들어하시는 거 다 알면서도 일부러 못 본 척했어요. 우리 진짜 효도할게요. 다시 기회 주신 거 절대 허투루 안 쓸게요. 그날 밤 병실 안에는 작은 웃음도 흘렀습니다. 남편의 회복 속도는 더뎠지만 온 가족의 마음은 더없이 가까워졌습니다. 김말순 씨는 간병인 없이 병실에서 직접 남편의 머리를 감겨주고 손톱을 깎아주고 식사를 도와주었습니다. 누군가는 그 모습을 보고 말했습니다. 어르신, 정말 정성스럽게 돌보시네요. 요즘은 가족들도 간병인을 쓰시던데. 말순 씨는 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 사람이 나 살려줬는데요. 평생 내가 간호해도 부족하죠. 그녀의 말엔 과장이 없었습니다. 그녀에게 남편은 단순히 다시 살아난 사람이 아니라 삶이 다시 시작된 이유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로부터 3주 뒤 김병수 씨는 의료진의 판단 아래 퇴원 허가를 받았습니다. 물론 아직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었지만 기본적인 신체 기능은 안정적이었고 무엇보다 병원보다는 집에서 정서적으로 회복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퇴원하던 날 간호사들은 병수 씨에게 조용히 인사하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고 말은 많이 하지 못했지만 고개를 깊이 숙여 인사로 화답했습니다. 의사는 마지막으로 말순 씨에게 당부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심리적 안정이 중요합니다. 무리하지 마시고 작은 것부터 천천히 회복해 나가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말순 씨는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고생 많으셨어요. 저희는 감사한 마음뿐이에요. 병원 로비를 빠져나와 택시에 오르기까지 말순 씨는 남편의 옆을 단 한순간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가 다시 눈을 감기라도 할까봐, 놓쳤던 것을 또 놓칠까봐 두 손으로 휠체어 손잡이를 꼭 잡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병수 씨는 마치 처음 보는 집처럼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거실 한쪽에 놓인 소파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아침 자신이 쓰러졌던 자리였습니다. 말순 씨도 같은 자리를 바라보다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여기서 쓰러졌었죠. 그때 내가 조금만 더 빨리 약을 챙겨줬더라면, 병원에 먼저 가자고 강하게 말했더라면 아직도 내 탓인 것 같아요. 아니야. 그날 당신이 내 손 잡고 따뜻하게 그 말 해줘서 내가 돌아온 거야. 그는 미소 지으며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여전히 부드럽고 따뜻했고 무엇보다 믿을 수 없이 현실 같았습니다. 이후로 두 사람의 일상은 이전과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병수 씨는 매일 아침 햇볕 드는 자리에 앉아 창밖을 보며 조용히 혼잣말을 하곤 했습니다. 살아있다는 게 이렇게 소중한 줄 그땐 정말 몰랐지. 말순 씨는 그런 남편을 위해 이전보다 더 정성스럽게 국을 끓이고 밥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식사 때마다 말했습니다. 당신, 이거 내가 제일 정성 들여 만든 거예요. 다시 태어난 기념으로 매일 잔치상 차려줄 거예요. 남편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예전처럼 어색하거나 짧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살아있음에 대한 감사가 담긴 미소였습니다. 한 번은 딸 은영 씨가 손녀를 데리고 집에 왔습니다. 손녀는 유치원에 다니는 또랑또랑한 아이였습니다. 할아버지 하늘 갔다 왔다면서요? 응, 그런 셈이지. 그럼 하늘에 뭐 있었어요? 그는 잠시 말이 없다가 손녀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귀에 할머니 목소리가 들렸어. 그 목소리 따라 다시 내려온 거야. 손녀는 고개를 갸웃했지만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그녀는 가끔 남편이 잠든 얼굴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하곤 했습니다. 다시는 절대로 나보다 먼저 가지 마요. 우리 약속했잖아요. 당신 하루, 나 하루. 내가 먼저 가면 당신이 나 따라오는 거. 김병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고개 끄덕임 하나에 말순 씨는 오늘도 살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해가 바뀌고 봄이 올 무렵이었습니다. 겨울엔 창문을 꼭꼭 닫고 지내야 했던 집 안에도 이제는 따뜻한 바람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김말순 씨는 오래된 커튼을 걷고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녀의 시선 너머엔 동네 골목을 서성이는 아이들과 마당 화단에 새순이 올라온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그 옆에는 얇은 조끼를 입고 천천히 텃밭을 살펴보는 김병수 씨가 있었습니다.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었지만 걷는 모습에서 예전의 당당함이 다시 조금씩 묻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말순 씨는 그런 남편을 보며 중얼였습니다. 하늘이 다시 기회를 주신 걸까? 그런데 왜 하필 우리였을까? 그녀는 오래도록 자신에게 그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하필 수천 명 중에 단 한 명 있을까 말까 한 기적이 자기 남편에게, 자기 가족에게 일어난 것일까? 처음에는 무서웠고 믿기지 않았고 이게 다시 사라질까봐 조마조마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그녀는 그 질문을 왜 우리에서 우리라서 다행이다로 바꿔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말순 씨는 남편과 마주 앉아 오랜만에 차를 마셨습니다. 예전처럼 생강을 곱게 썰어 끓인 차였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다 작은 웃음을 주고받았습니다. 우리 옛날에는 말싸움도 많이 했지. 그러게요. 당신이 항상 먼저 소리 질렀어요. 내가요. 당신이 먼저 잔소리했잖아. 두 사람은 피식 웃었고 그 웃음은 곧 기분 좋은 침묵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병수 씨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날 내가 떠날 뻔한 날, 사실 이상하게도 편했어요. 몸도 안 아프고 그냥 잠든 것처럼 조용했어요. 그래요? 근데 당신 목소리가 들리더라고. 미안해요. 고생했어요. 사랑해요. 그 말 듣는 순간, 아, 내가 돌아가야겠다 싶었어. 그녀는 그 말을 듣고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입술이 떨렸고 코끝이 시큰했습니다. 당신이 그 말 듣고 돌아온 거면 그날 내가 말 안 했으면 그럼 못 돌아왔겠지. 그는 말하며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손등엔 주름이 깊게 파였지만 그 손끝은 그 어떤 젊은 사람들보다 뜨거웠습니다. 봄날이 완연해지고 벚꽃이 피던 날, 김병수 씨는 외출 허가를 받아 휠체어에 몸을 싣고 집 앞 공원으로 나갔습니다. 말순 씨는 그의 옆에 서서 천천히 걸었고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꽃길을 걸었습니다. 그녀의 눈엔 여전히 남편이 살아있다는 사실에 대한 경외심이 남아있고 그녀의 삶엔 이제 단 하루도 당연한 날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혹시 누군가에게 아직 하지 못한 말이 있으신가요? 미안하단 말, 고맙단 말, 사랑한단 말. 그 말이 언젠가는 그 사람의 인생을 혹은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붙잡을 수 있는 단 한 줄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지금 꼭 말해보세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살아있어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김말순 씨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정말 세상에는 다양한 일들이 많은데요. 이런 일도 있나 싶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사연 어떻게 보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16일 저녁 8시에 뵙겠습니다.